있어요? 가지고 있는 책의 74페이지부터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4페이지 피시면 첫 번째 1번 답은 절대 온도, 2번 답은 영하 273, 3번은 0켈빈, 4번에 열 에너지, 5번에 열 평형, 6번은 순서대로 X 동글동글, 7번은 Q는 CMT, 8번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못 들은 거 있어요? 없어요. 75페이지 9번에 1번은 PA, 2번은 P 델타 V, 3번은 노파, 4번은 증가. 76페이지 왔습니다. 76페이지에 10번에 2번, 11번 순서대로 1, 2, 3 같다. 4번은 왼쪽 A가 크다. 네요. 77페이지 왔습니다. 12번에 4, 그리고 그 밑에 1번에 2, 여기죠. 78페이지 13번에 기억 디귿, 79페이지 14번은 기억 니은, 80페이지입니다. 15번에 4, 16번 5, 17번 1, 18번 2, 19번 5, 20번 아니 4번에 3, 20번 5, 21번 2, 85페이지 왔습니다. 1번은 P 델타 V, 2번에 10의 5승, 3번에 2, 3 기체, 4번에 1번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5번에 연력학 제2법칙, 6번 X 동글 동글, 7번은 답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는 있지만 Q1과 Q2만을 이용하는 거니까 Q1분의 Q1-Q2로 하셔도 되고 1-Q1분의 Q2로 하셔도 같은 값. 이게 열 효율 구하는 식. 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8번 답 나와요. 0.2. (86페이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예진아 여기 86페이지 보시면 1번 전동기, 2번은 디귿 기억, 3번에 책 채점하고 있어. 86페이지. 3번은 기억 디귿, 4번은 전동기는 디귿으로, 조명기구는 니은으로, 전열기는 기억으로, 8번은 T분의 W, 6번에 1kW씩 쓸 수 있나요? 자, 틀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까지의 물리 답지를 드릴게요. 혹시 좀
중압이라서 에너지 전환까지 묶여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과 에너지 전환. 그래서 에너지가 열로도 전환되고 전기로도 전환되는 과정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셨어야 되는 거 열의 정체. 자, 우리는 어떤 물체에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건 열이 아니지. 이건 뭐야? 이건 온도야. 이건 온도고 열이라고 하는 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야. 사실은 열은 열 에너지의 준말이라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그걸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시험법인 사람들이 있죠? 열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고요.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은 스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무슨 상태? 열 평형 상태에 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80도의 뜨거운 물과 20도의 차가운 물 사이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평형이 되기 위해서 열은 이동했죠. 그 이동한 총 열의 양을 우리가 열에너지 또는 열량 이렇게 배운 거야. 그래서 이동한 총 열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열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해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CM 델타 T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반드시 그 물질 사이에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언제까지?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가연아, 온도가 같아지면 열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합니다. 됐어? 근데 머리 있는 척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은 항상 같니? 열의 양은 항상 같니?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열이 이동을 해서 이 뜨거운 물의 온도가 이만큼 낮아질 동안 그래서 열이 이동했죠.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에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잘라내도 얘는 온도가 요만큼 변할 동안밖에 이동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열은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양이 같지는 않아. 그러면 어떨 때 열이 많이 이동하는 거야? 열을 이동시키는 양을 결정하는 건 뭐야? 두 물체의 온도차. 알겠어?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이 확 밀려나가는 거야. 그랬다가 온도차가 없으면 더 이상 밀 수 없으니까 열이 이동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 이동한 총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했던 거고요. 이러한 열이 이동되는 방식 알아? 열이 이동한다며?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 열 이동 방법. 그렇죠. 열 이동 방법. 요번에 신소림 시험 범위. 그래서 열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열은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됐죠? 전도는 주로 무슨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을 받은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 옆에 있는 입자와 뭐해서? 충돌을 통해서 열을 전달. 알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류는요. 주로 액체나 기체라는 두 개 싸잡아.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니? 유체. 됐어?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우리가 유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상에서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어떤 애가 여기를 가열하니까 이 부분에 있는 입자들이 열을 받아.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면 그 새끼들 뭐합니까? 떠요. 그래서 열받은 입자들이 뜨면 그 자리를 차가운 애들이 다시 채우고 차가운 애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 대류. 알겠니?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실은 열을 받은 입자가요.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서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 그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따라서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밀도는 줄어들어. 그래서 애새끼가 떠. 그 빈자리를 차가운 애가 다시 채워. 그래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열순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사는요. 네, 태양에서 지구로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오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열이 직접 오는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로 직접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니?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라고 할 때 이 복사가 열 전달 방식을 얘기해요. 또한 이때 태양에서 열을 받으면 지구는 그걸 먹었다가 그대로 뱉어내요. 그렇죠? 그대로 뱉어내는 거 뭐라 그러니? 이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매질의 도움 안 받고 직접 나가요 라는 뜻의 복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 전달 방법도 알았다. 그러면 이러한 열을 받은 입자는 입자 사이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의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커진다 그랬지? 열 받으면 부피 커지네? 이걸 뭐라 그러니? 그걸 중학교 때 열팽차. 들어봤어? 열받은 입자의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 중에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 액체 열팽창,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가 있겠죠.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 안 돼. 고체 물어봤잖아. 호진! 고체 열팽창 이용한 도구. 그거 뭔데? 바이메탈. 스리디. 정말 바이메탈. 온도 조절 센서. 바이메탈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겁니까? 거꾸로. 금속 중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이용해서. 그래서 네, 만든 도구를 바이메탈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보세요. 열팽창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촉시켜놔. 근데 열팽창이 누가 크냐면 B가 A보다 열팽창이 크다고 칠게. 내가 이 새끼 가열해. 어디로 휘어? 기억이야, 니은이야? 어느 쪽으로 휘어? 기억 쪽으로 휘어. 되겠어? 내가 얘를 열나 차갑게 냉각해. 어느 쪽으로 휘어? 차갑게 어느 쪽으로 휘어? 차갑게 하면 거꾸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열팽창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잘 늘어나고 쉽게 잘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갑게 하면 얘가 훨씬 더 짧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야죠. 알겠습니까? 이게 가열할 때 휘는 방향이면 이게 냉각할 때 휘는 방향이야. 알겠어? 네, 요게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냉각하는 거야. 아니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죠? 요번에 올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기구는 안 돼요. 네가 안다 그랬잖아.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거. 뭐? 그렇죠. 수온 온도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썼던 알코올 온도계, 수온 온도계라고 하는 액체 온도계가요. 바로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예요. 액체 온도계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액체 온도계 속에 넣을 수 있을까? 네, 얘는 온도에 따라 부피 팽창 정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려는 온도 범위 안에서 절대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온도 안에서 열 팽창 정도가 일정해야 돼. 열 팽창이 일정하게 일어나야 돼. 세 번째는 절대로 우리가 측정하려는 온도 범위 안에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곤란하지. 그래서 이런 액체들을 사용해서 쓰시면 된다고요. 기체 열 팽창을 이용해 뭐 있을 거야? 기체 열 팽창을 이용한 도구가 있나 봐. 의진 생각해내. 에어백. 네.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시험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것들 중에서 그냥 액체 열팽창은 액체 온도계야 여기까지만 배웠다면 이때 이 액체의 성질을 어때야 돼? 요걸 묻는 게 이제 영재나 과거의 입시야.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돼요. 한 단계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아가야 열리고. 못 들은 사람은 없죠.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 찌그러진 탁구공을.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원래대로 부푸는 게 바로 기체 열팽창이죠. 그래서 네, 요즘 언니 오빠들이 열나 외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열팽창, 열의 이동 방법 이런 것들도 아는데 그러면 이러한 열은 우리가 주로 뭐 할 때 쓰니? 라고 하면 물체를 상태 변화시킬 때 주로 열을 쓰죠. 그럼 나 물어볼게요. 물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온도가. 너네 1학년 때 배웠다? 압력. 이거 배운 거 알아요? 열과 압력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그 중에서 중학교 때 열에 의한 원인만 배우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압력 변화에 의한 상태 변화도 배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찬이는 배웠겠죠.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자, 상태 변화와 열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우리가 알콜램프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에서부터 막 올라가 녹아서 끓겠지. 그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그려놓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열 곡선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애새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상태를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변하지 않는 구간으로 자르겠죠. 그 중에서 여기 고액, 액기, 기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유찬아,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우와! 많이 처먹었다고 안 해? 융해. 액과 같은 소리 안 맞아 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자, 액체가 기체돼. 유찬. 이거는 이거 잠깐만. 3. 정말 이 병신 새끼들이 이런 거 질문하고 있어야 돼? 고체가 액체 되는 거 뭐라 한다고? 융해. 액체가 기체. 기화. 기체가 액체. 이게 액화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액체가 고체. 음부. 이건 뭐냐? 그쵸. 아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물어보면 중3 언니 오빠들도 갑자기 입을 다무는 날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모든 물질들은 고체가 액체로 녹기 위해서는 반드시 융의 열이 필요합니다. 액체가 기체되기 위해서는 기화가 일어나는 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상태 변하는 동안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자는 열, 다른 말 숨은 열.
한다. 되겠어? 이때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융의 열과 같은 양이 누구다? 융의 열과 정확하게 같은 거. 음고열. 그렇죠. 우와. 이게 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기와 열과 정확하게 같은 거. 과열. 자, 근데 얼음이요. 녹일 때요. 얼음이 조금 있으면 열은 조금만 줘도 되지만 얼음이 많이 있으면 열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융해가 실제로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은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잔열들은 우리가 모든 물질 1k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로 표현해 준다.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잔열들이 나오면 1kg 상태 변화하는데 그만큼의 열이 필요하니까 얘는 10kg이니까 10배 많이 필요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열은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상태의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도 쓰죠. 그 중에서 여기는 꼬맹아 2분 걸렸어. 여기는 얼마 걸리냐면 10분 걸렸어. 얘는 융의 열이 크니 기와 열이 크니? 기와 열이 크죠. 같은 열원 장치로 가열했을 때 똑같은 고체가 녹아서 물이 되고 기체가 되고라서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얘는 2분 만에 녹이는데 끓이려면 10분 걸려. 기와 열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시간의 간격이 잔열의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 나타냈었니? 비열분의 1. 칭찬! 서준아, 칭찬 받았다, 홍한테. 자, 그래서 기울기는 이 열분의 1로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히 바뀌면 비열은 작다. 시간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으면 비열은 크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비열이 큰 거라. 라는 얘기했죠. 비열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원초적인 거 가죠. 비열은 뭡니까? 중학교 2학년 내신은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과학에서 내신 C 떴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포기하시는 거죠. B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C는 좀 위험합니다. 저 A예요. 우와! 자, 과학 A면 무조건 과거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죠? 화났고. 과학고. 화났고. 자, 오늘 점수대가 70점대가 나오는 거야? 아가 듣고 있는데 아가 배운다. 닥쳐라. 음악 빵점 나왔어요. 가창. 우리 같은 없는데? 깜짝이야. 100% 나오냐? 가사가 A, B, C, D. 어떤 시대에 그 B, C, D 이렇게 작곡가 시대 올라가고 하나씩 제목. 밀려가지고. 그니까 하나 들리는 거야. 그거를 열 개를 자, 보자. 비열이 뭐야? 우리 열량 구할 때요. Q는 뭘로 구한다고요? C, M, 델타 T. 이때 C가 뭐라 그랬어? 비열. M은 뭐야? 질량. 델타 T는 뭐야? 온도 변화래. 요거 세 개 곱하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안 총 열의 양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비열이 뭡니까? 얘기해. 비열은 1kg를 1도씩 높이는 게 네. 어떤 물질 1kg을 모든 물질 다 1kg으로 잘라버려요.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에너지. 이게 바로 비열입니다. 됐죠?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기에 절반 모래 1kg 있어. 여기 물 1kg 있어. 내가 똑같은 온도 10도에서 출발해. 그래서 똑같이 열을 가할 거야. 그랬을 때 누구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 모래요. 모래 온도가 빨리 올라가 11도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열의 양이 5라고 치자. 그럼 이 새끼는 비열이 5야. 근데 물은 1도 올라가 11도가 되는 데까지 필요한 열의 양이 30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비열이 30이죠. 되겠어요? 이 얘기예요. 모든 물질 1kg을 1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축해둬야 될 열의 양이야. 비축해야 되는 열의 양. 이게 비열이거든요. 그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한테 동시에 30만큼의 열을 준다고 치자. 뭐에 몇 도 올라가? 몇 도 올라가? 동시에 30만큼 열을 줄게요. 얘는 30만큼의 열 받으면 몇 도 올라가요? 몇 도 올라가요? 정신 안 차려? 1도 올라갈 때 열 5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30주면 몇 도 올라가냐고요? 6도 올라간다고요.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 16도 되고요. 얘는 겨우 1도 올라가 11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해안가에 가면 모래와 바다가 있는데 비열이 작은 해와 큰 해가 있는데 햇빛이 동시에 열을 주면 모래는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바다 쪽의 온도가 시원하고 육지 쪽의 온도가 더럽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열평형에 의해서 육지 위에 있는 공기도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되고요. 물 위에 있는 공기는 열평형에 의해서 20도의 찬 공기가 돼. 그러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 중에 누가 가볍니? 뜨거운 공기가 가볍죠. 뜨거운 공기가 가벼우면 이 새끼 반드시 뭐하니? 올라가는 대류가 일어나겠죠. 얘는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대류가 일어나겠죠.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 공기가 1000개야. 맨 위쪽에 공기가 1000개고요. 그 옆은 다 내려갔으니까 공기가 10개밖에 안 남아. 그러면 양적 불균등이 생겨. 그걸 절대로 과학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일상생활에서는 차이 나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수평으로 공기가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져. 맞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데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아래 방향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더라. 이걸 뭐라고 하니? 바람이라고. 이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공기의 양적 차이에 의해서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바람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부르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건 기류. 다른 말이야. 얘는 하강 기류, 얘는 상승 기류. 알겠어? 아래에 있는 이게 바람. 이건 바람 아니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럼 이 새끼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보니?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풍이라고 하니? 네, 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다 해가 써서 해풍이다. 하루 중 언제다?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낮에 일어나는 거. 밤에는 거꾸로 유풍.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낮과 밤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싸잡아 해류풍이라고 하고요. 이 해류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비열차입니다. 됐어? 자, 이 비열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해류풍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인 거 아시죠? 네. 독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부는 해풍과 똑같은 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낮과 같은 계절. 언제겠습니까? 여름. 여름은 육지가 뜨겁고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여름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부는 계절풍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이 바로 비열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름에 부는 풍향 읽어볼래요? 풍향 읽어볼래요? 북서. 자, 풍향은 바람이 시작된 쪽 아니면 가는 쪽? 가는. 시작된 쪽. 여기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 해자 썼다는 그죠? 바람은 시작된 쪽으로 있는 거예요. 선풍기에서 오는 바람은 선풍기 바람이죠. 무슨 풍? 이거 뭡니까? 네, 남동풍.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부는 바람이 남동 계절풍이에요. 겨울철에 부는 바람은 거꾸로 내려오니까 북서 계절풍. 됐어? 그래서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해류풍이라는 것과 계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모래와 육지 사이의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에요. 알겠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열까지 아셨으니 열을 우리가 열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열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 역학에 대해서 정리했더라. 이렇게
연력학은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허접한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을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있어.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A와 C의 온도는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연력학 제0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이 가장 핵심이야. 이건 사실은 열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 숨어 있어. 어떤 물체한테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 속에 기체가요 N물계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화학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이 단원을 들을 때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몰이구나 이제 이런 거죠. 됐어. 연필 12개를 뭐라고 하니? 한다스 라고 하는 것처럼 물질마다 그 물질들을 세는 단위들이 있어요. 됐어. 그래서 기체들을 세는 단위가 몰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이 몰은요 얼만큼? 연필 한다스는 연필 12자루를 묶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계란 한 판은? 결혼이 있네. 달걀. 달걀 한 판은? 달걀 한 판은 30개입니까? 네, 그럼 그렇죠. 60개인 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체들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묶어서 일몰계라고 한대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다 기체를 놓고 내가 열을 가하면 열원장치로부터 기체한테 넘어간 열의 양, 이동한 열의 양, 당연히 열량이겠죠. 그래서 그 열량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일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써. 그렇죠? 60만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썼다고 치면 나머지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서 피스톤을 밀고 나가는 일하는 데 쓸 거야. 맞냐?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한일의 양을 더한 값이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럼 꼬맹아, 여기서 열의 양이 플러스 나온다는 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열을 흡수했다.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열 방출인데 이 얘기야. 이거 플러스 나오면 뭐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걸. 그래서 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뜨거워졌어 이 얘기죠. 기체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야. 되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인데 이때 무슨 온도? 너네 온도에는 세 종류 있지. 절대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과학에서 무슨 온도만 쓰니? 절대 온도밖에 안 써. 알겠어? 절대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온도가 없을 때는 뭐 봐도 온도를 알 수 있다. 온도 모를 때 온도 알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상기체 방정식. 불러. 네, PV는 뭐야? NR, T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적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건데, 그러면 이상적인 기체는 실제 기체와 달라? 말해.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 달라? 다르니까 이상기체라고 했겠죠. 안 다르면 이름을 다르게 부를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기체가 이상기체야.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기체들은 이상기체입니다. 예를 들면요, 실제로 어떤 공간에 기체가 차지하고 있을 때요, 됐죠? 기체가 이 부피를 차지하는 게 100이라고 치자. 근데 100이라는 부피의 기여도는 가장 중요한 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전체 부피의 99.99%를 차지해요. 아세요? 일반적인 모든 기체가. 자, 그러면 나머지 0.0001은 기체 입자의 크기예요. 근데 0.00001이라고 하는 기여도는 거의 무시할 수밖에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체는 크기가 없다고 할래.
입니다. 민건아, 아까 네가 물어봐서 설명한 거야, 정차요. 자, 그래서 기체는 크기 자체가 부피에 주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크기가 없다고 칠래! 라는 여기부터 가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체는 크기가 없는데 크기가 없으면 새끼야 질량이 있겠냐? 이게 없다고 쳐야 돼. 그러니까 기체들은 크기도 무시할래? 따라서 질량도 무시할래? 그러면 질량이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 인력도 무시할래. 인력이 없으면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안 생겨.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되겠지? 그러면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으니까 수소기체인지 산소기체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어?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기 때문에 이게 수소기체인지 이산화탄소기체인지 암모니아인지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체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해. 이렇게 해버린 기체. 그래서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 기체를 1몰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공간이 모든 기체가 22.4m가 필요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 종류가 누가 돼? 그럼 실제 기체는 실제 기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인력이 있죠. 크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무시할 만한 거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기체에 가면 이 차이가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 차이가 미세하지만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 화학 시간에 화투에서 배웁니다.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만든 기체고, 우리가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기체들은 다 이상기체이다. 그래서 별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기체의 규칙성을 설명했죠. 법칙 두 가지. 버일 법칙과 샤를 법칙입니다. 그거 정리한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야. 별거 아니야. 호명아, 기체들은요 다른 상태와 다르게 부피가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나?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뭡니까? 온도와 압력.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라고 배워요. 온도, 압력, 입자수. 뭐예요? 이거 뭐냐?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압력, 세 번째는 입자수인 거죠. 그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니? 비례관계. 자,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니? 그래서 샤를 법칙. 그래서 네, 그러니 이 샤를은요, 이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기울기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T분의 V는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요. 아니? 호진아! 너 승윤이 동생이야? 승윤이 동생이야? 그렇구나. 갑자기 어머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저장하려고 딱 눌렀는데 승윤이 홍아 엄마 전화번호랑 같아서. 그렇구나. 자, 홍아 저번에 왔다 갔었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감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누가 얘기했어? 오일. 야,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들 봐. 불쌍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요. 왔어. 너무 이러니까? 해봐. 너무 이래봐. 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예. 피스톤. 네, 피스톤의 기체를 그렇게 누르는 거. 됐죠? 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대표적인 예는 서준아 뭐 있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대표적인 예. 너네 맨날 오줌 싸게 인형 그거 실험하더라고 그래서. 또 맞아요.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의 부피가 커지다가 결국은 커진다. 물 속에서요. 스쿠버 다이버가 내뿜은 기포가 수면 가까이 올라갈수록 커지다가 터지는 거죠. 됐어. 이게 대표적인 법칙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과거나 영재고나 이쪽을 생각하는 상상까지도 생각한다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자, 그래서 얘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너네 반비례 그래프 알죠? 여기에 어떤 점을 찍어도 그 값의 곱은 항상 어때야 된다? 1점.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하나의 일정한 상수값을 준다. 그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었죠. 자, 입자수가 커지면 부피는 늘어난다. 이 얘기 누가 얘기해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누구? 말해봐.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알아? 아부가 그래서 아부가 들어요. 법칙.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법칙을 정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상수를 찾고 싶다. 이게 기체 상수. 그래서 그 상수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맞냐? 그래서 이거 넘기시면 PV는 LT. 요거 세 가지 정리한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지 이상기체 방정식은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피스톤 속에 기체를 가다 놓으면 상수값도 안 변해, 기체의 입자수도 안 바뀌어. 이게 일정한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라서 기체 내부 온도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온도 변화 보면 되는데 그 온도 변화는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를 봐도 된다. 이 뜻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한일이요. 항상 한일은 준 힘에다가 밀구간 거리를 곱하는 건데 그쵸? 이걸 기체에서는 한일을 어떻게 구할까? 기체에서는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압력은 힘 자체를 아니 기체에서는 힘 자체를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바꿔요. 그쵸?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밀구간 거리를 곱할 건데 이때 압력 여기 가해져요. 그 압력을 받은 A라는 면적이 피스톤 뚜껑이에요. 그래서 얘가 S만큼 밀고가요. 그게 기체가 한 일. 됐어? 그러면은 이때 요만큼이 뭘 얘기하냐면 피스톤 뚜껑에다 밀고 간 거리 부피 증가야. 맞죠? 그래서 기체에서는 한 일을 압력에다가 부피 증가량을 곱해서 구한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열역학 제2법칙 아까 민건이가 뭐예요 했던 거 열은 항상 우리가 배웠죠. 열의 정입니다. 그렇죠. 열은 언제나 예외 없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간다. 거꾸로 갈 수 없다. 이걸 얘기한 게 열역학 제2법칙. 근데 왜 그쪽으로 가? 왜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한다? 모든 물질은 맞아요. 모든 물질은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무질서 해지려는 경향성을 가져요. 그 무질서 해지려는 경향성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엔트로피.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다. 그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도구가 있어요? 열기관이죠. 그래서 열을 한쪽을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여기가 Q1 이쪽에서 열을 100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제일 뜨거운 부분이면 제일 먼 여기가 제일 차가운 부분. 그래서 열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로 가죠. 이 새끼가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열 중에 일부가 밖으로 새 나가요. 자, 얼마 나갔냐면 40 나갔다고 친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60 없어졌네? 뭐 했어? 네, 오는 도중에 바퀴를 돌리는 이런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라고 하면 준열 중에서 누구랑 한일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준열 중에서 한일이 얼마냐를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중것 중에서 한일이 얼마냐를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열 효율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아까 문제에도 있었던 거. 그래서 세 가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열 효율을 1일 될 수 있다 없다? 네, 열효율이 1이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무질서해지지 않게 돼서. 알겠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열을 가지고요. 저는 물질의 상태를 바뀌고 온도를 높이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열을 가지고 열기관을 만들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들도 하지만 사실은 발전소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해.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전기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오늘부터 싸그리 다 전기입니다. 전열기는 얘기해줘. 전열기는 무슨 에너지로 무슨 에너지로? 네, 전열기가 뭐죠? 알죠? 전기 난로. 그래서 이거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그럼 꼬맹아 중2 때 배웠던 전동기는 뭐야? 전기 에너지를. 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또는 위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이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쓸 건데 그럼 내가 쓴 전기 에너지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식. 전기 에너지는 하나의 회로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비트. 이제 좀 외울 때가 되지 않나요? 때가 속 비트.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요 1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5초 동안 흘렀다고 치자. 그동안 내가 쓴 전기 에너지는 100줄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요. 그래서 네,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인데 총 시간이 아니고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구하고 싶어. 이거 뭐라 그래? 1초. 맞아요. 자, 전기 에너지는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인데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게 아니고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은 P라는 기호로 써요. 단위로 볼까요? 그렇죠. 이 새끼들. 자, 마트. 계산하는 방법. 당연히 VI. 됐어? VI 값이 더 크면 더 밝은 공화죠. 더 뜨거운 날. 알겠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을 계산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전력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초하해도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시가 해도 되는 거 알아? 맞아? 전력에다가 곱하기 초하면 뭐 나온다고? 전기 에너지. 전력에다가 곱하기 초하면 전기 에너지. 단위 뭐야? 네, 에너지니까 줄이죠. 뭘 고민합니까? 됐어.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뭐 나오게요? 이걸 우리가 전기세 낼 때 쓰는 전력량. 이게 전력량이야. 단위는 뭐게요? 마트에다가 시간 곱했다 마트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해드린 내용이라면 틀린 거 보셨어요? 자, 쭉 한번 다시 해봐드렸어요. 이런 것들이구나. 이제 내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신 들어갈 때 10가지 때문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우리요 11월 말일부터가 내신 대비 기간이라서 선생님이 날짜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찍어도 돼요? 어? 저거 찍어도 돼요? 네, 찍으세요. 필기를 하지 이년아! 그런데 나 나중에 할게요. 너네 뭐 찍어놓고 볼 것 같죠? 절대 안 봐요. 그래서 필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보면은 공부는 약간 몸을 고생시켜야 머릿속에 각인이 잘 돼. 자, 74페이지 가죠. 74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 확인. 자, 그거 없으면 1번 옆에다가 쓰시죠. 자, 어떻게 하면 섭씨 온도를 절대로 바꿀 수 있니? 270. 절대 온도는요, 라지 T로 표현하고 섭씨 온도는 스몰 T로 표현합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섭씨 온도는 영하가 있어 없어? 있어, 이 새끼야. 영하 10도. 있죠. 절대 온도는 영하가 있냐 없냐? 없죠. 절대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얼마야? 0켈빈. 됐어. 네,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입니다. 0켈빈의 정체는 뭐니? 기체 부피. 모든 기체의 부피가 0 되는 순간이죠. 됐어? 네. 모든 기체의 부피가 0 되는 순간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확실합니까? 75페이지 가죠. 75페이지에 1, 2, 3번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75페이지 9번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공부 대충 할 생각하지 마. 이제 그럴 레벨이 아니야. 레벨 2부터는 대충이 안 돼요. 돼요. 넘기죠. 자, 76, 77입니다. 76, 77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10번 같은 경우의 그래프와 12번 그리고 그 밑에 두꺼운 색깔로 칠해져 있는 라지 1번 보이세요? 이게 수능 킬로그램입니다. 자, 거기 라지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1번은 이렇게 피스톤 속에 기체가 들어가 있어 뚜껑 닫아놨으니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올려놔요. 그래놓고 여기에 열선으로 이 안에 열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받은 열의 양이 기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하는 데 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이상기체 들어있는데 이때 공급한 열의 양을 Q라고 하자. Q만큼 줬어. 자, 이상기체를 가열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당연히 기체의 온도는 뭐 할까 보면아. 내가 열을 100 줬어. 기체의 온도 뭐 할까? 올라가죠. 그죠? 네, 기체의 온도 올라갈 건데 문제는 기체의 온도를 높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100 다 쓸까? 일부만 쓸까? 요거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 그림 빨리 봐. 다 썼게, 일부만 썼게. 일부밖에 못 썼다? 왜? 얘가 온도를 높이는 데만 썼으면 일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안 해야 돼. 근데 이 새끼 피스톤 뚜껑 뭐했니? 밀려 올라갔어. 이랬어. 이해해? 그러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는 100을 다 못 썼다. 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부밖에 못 썼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일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가 자기가 답을 체크해놓고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다가 아니고 고쳐라. 상승이라고. 자,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만큼이니? 그럼 꼬맹아 내가 100 줬어. 한 일이 100이니? 그것도 아니죠. 그쵸? 네. 자,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가능하잖아요. 왜 얘는 안 돼요? 자, 보면 실제로요. 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어떻게 확신해? 1만 쓸 수도 있잖아. 열량을 줬는데 준 열을 다 일하는데 써버려도 되잖아. 뭐? 네. 꼬매나 온도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얘는 압력이 뭐하다 그랬냐면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피는 뭐였어요? 증가. 얘는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뭐였다는 얘기야? 상승. 반드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상승. 그죠? 그러니까 있는 글자를 누가 해석하느냐. 글자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해석하셔야 돼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수능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은요. 요거 가지고 놀아요. 이거 100 줬을 때 얘 100이고 이거 0이야? 이거 100 줬을 때 이거 60이고 이거 40이야? 이거 100 줬을 때 이거 0이고 이거 100이야? 어떤 경우가 맞아? 이거 찾으래. 결국 그 문제야. 알겠어? 얘는 내부 에너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 늘어났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서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 그리고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한 일도 있어. 그래서 나눠 쓰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그래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도 Q일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디귿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당연히 증가. 밑줄. 기체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다. 속력 증가. 무슨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됐어? 그러니 내부 에너지 증가.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라지 1번 설명했는데 혹시 10번, 11번, 12번 중에 질문 있나 확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물리 이해 안 돼요. 물리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선생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요. 물리가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물리가 좋아서 물리를 가르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물리가 엄청 좋았어요. 전기 회로 배우고 오매 법칙 배운 순간 엄청 좋았어요. 그때부터 물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온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 그래서 온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압력도 같아야 되고 온도가 같으니까 속력도 같습니다. 아니 단지 그 안에 있는 입자수가 다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내부 에너지는 그 하나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총 입자수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입자수가 이쪽이 나올 때는 이게 커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의진이가 물어본 그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12번인가요? 11번인가요? 11번의 4번 문제에 1, 2, 3은 같은데 4번은 A가 더 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온도가 똑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 어때야 돼? 같아요. 그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라며. 근데 왜 내부 에너지는 A가 더 커? 운동 에너지는 같은데. 그죠?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는 여기 안에 있는 입자 한 개 한 개의 운동 에너지야. 알겠어? 입자 하나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10이야. 근데 이 안에는 입자가 2개 있어. 그래서 총 이 안에 있는 총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20이야. 이게 내부 에너지는 총 운동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기체가 많아. 똑같이 운동 에너지는 10이라는 기체지만 그 옆에는 입자가 10개 있어. 그럼 입자 10개 가지고 있는 곳에 총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100이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총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 합이야 사실. 그래서 입자 수가 많은 A 쪽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더 큰 이유가 입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8, 79로 넘어가죠. 78, 79에서 질문. 13번. 네. 자, 13번, 14번 지금 여기도 수능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13번 보시면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부피가 V, 압력이 P인 이상 기체를 온도가 일정하게 2분의 1 V로 압축하는 과정. 자, 근데 비추쳐. 온도는 똑같아야 돼. 압축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꼬매가 PV는 T하고 비례하지. 근데 얘는 일정하게 해야 돼. 온도 일정하게 하는데 PV는 T와 비례하는데 온도는 일정하게 하겠대. 그래서 부피를 2분의 1로 줄이겠대. 그럼 무슨 말이야? 압력이 2배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일 법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일 법칙.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압축 후 기체 압력이 2P인 거 이제 인정. 맞죠?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비출.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압력이니 부피니 온도니? 온도죠. 근데 온도를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 일정입니다. 디귿 압축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1만큼 열을 방출했니? 라고 했는데 오메가 이제 보자. 또 물어봤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되겠어? 자, 얘는요. 네. 여기에서 열을 100만큼 받았던 내부에도 모르겠어. 어쨌든 열이 출입한 양이 100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이 얼마일까? 빨리 찾아. 얼마? 뭐야? 이거 얼마일까?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 내부 에너지 변화량.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일정할까? 이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보는 연습 내내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0이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그죠? 알면서도 틀릴 수 있는 문제야. 자꾸 해. 내부 에너지, 온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출입한 열량 그 자체가 일하는 데 다 썼어야 돼. 맞냐? 이거야.
근데 이때 얘는 부피가 뭐였습니까? 줄었죠. V였다가 2분의 1V로 부피가 줄었죠. 됐죠? 피스톤이 밀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받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알겠냐? 이 얘기야. 그래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만큼 열을 방출한다? 당연스. 그래서 부피가 이제 줄었습니다.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받은 그만큼이 열이 반드시 나가야 돼. 모든 거 판단의 근거를 써보면 답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답안지 다 줬잖아. 답이 얼마인지는 절대 안 중요해. 판단의 근거 써. 왜 내부 에너지를 0으로 판단했는지 그걸 머리에 넣어. 자, 1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온도가 T0의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등한 등압 팽창하여는 뭐 말이야? 등압 팽창하여 온도가 T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T2가 되었다. 꼬맹아 그거 등압이라고 좀 바꿔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뭐 붙이면서 좋아한다 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수업이 따라오기 힘든가요? 괜찮은가요? 자, 꼬맹아, 둘 다 팽창이야.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부피가 팽창했어요. 기체 부피가 팽창하는 걸 우리는 부피 팽창 이렇게 표현할 건데 기체 부피를 팽창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 있어요. 온도를 높이던지 아니면 압력을 줄이던지. 이 얘기야.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과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기적 이런 거 안 다뤄. 그래서 법칙을 다루는 거야. 자, 그러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누가 어느 쪽일까?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부피가 V0였다가 아니 부피가 온도가 T0였다가 이쪽으로 T1으로 가는 그림이 있고 이쪽으로 T2로 가는 그림이 있어요. 어쨌든 부피는 증가합니다. 부피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등압이 돼야 돼요. 뭐야? 압력 안 바뀌어야 돼. 부피가 증가했어. 그럼 뭐 때문이야? 온도 때문이야. 자력에. 그래서 압력이 바뀌지 않았는데 부피가 증가했다고 써있잖아. 대놓고. 그러면 너무 뜨겁게 한 거구나. 이게 나와야죠. 그죠? 두 번째는요. 단열 팽창이래요. 단열. 열을 안 줬는데 커졌네. 그렇죠. 얘는 압력이 먼저. 이렇게 분석해서 문제 푸셔야 그래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기억. 등압 팽창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했다. 네. 열을 흡수해도 팽창했겠죠. 이은. 단열 팽창에서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한다.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뭐합니까? 커지죠. 부피가 커진다는 건 피스톤이 밀고 나가는 거니까 외부의 일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뜨겁지 않겠어? 그죠? T0보다는 T1이 뜨거워지면 더 커지겠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단열 팽창. 자, 팽창이니까 압력과 부피 중에 그래서 네, 압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피는 뭐였어? 커졌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될까? 상승했겠죠? 되겠어요? 온도는 상승했겠죠? 자, 단열이다. 열의 출입이 없다. 왜 열의 출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단열 팽창했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단열이면 이게 0이죠? 맞아? 근데 팽창했으니까 이는 6죠? 그럼 내부 에너지 뭐 했어야 돼? 그죠? 얘는 온도가 T0보다 낮죠? 그죠? 그래서 T0를 기준으로 제일 낮은 온도가 T2, 높은 온도가 T2 이렇게 해봤습니다.
31. 호진이가 50분에 내려가야 돼서 그때까지만 빨리 하고 끊을게요. 1시 81 질문. 네. 82, 83 질문. 4번. 자, 그림은 정격 전압에서 같은 밝기를 내는 조명기구 A, B, C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비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생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의미 없어. 그냥 전력이야. VI. 알겠어요? 그 VI라고 하는 전력이 나와 있는 꼬마 전구 3개가 있어요. 자, A는 40W, B는 10W, C는 4W. 어떤 꼬마 전구가 제일 밝어? 여기서 신기한 거 알아요? 못 쫓아요. 같은 밝기. 와, 전기 더 많이 쓰는데 같은 밝기래. 그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억 볼게. A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 자, 목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 뭐 곱하는 거야, 그랬어?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뭐 곱하면 그랬어? 초. 1시간이가 몇 초? 진짜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1시간에 3,600초죠. 그래서 기억은 자 40W니까 40 곱하기 3,600 한 만큼이 전기 에너지야. 얼마 나와? 모르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어. 얼마야? 1, 144, 0 3개인데 그치? 너네가 쓰기도 껄쩍지근하지? 공 3개 띄면 1, 4, 4 kg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어쨌든 그래. 자, 니은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좋은 거니? C. 네, 당연히 C가 제일 좋죠. 근데 그 A, B 중에서 찾으래요. B죠. 그러니까 틀렸죠. 알겠어. 똑같은 밝기를 내는데 전기를 조금 먹는 게 효율적인 거다. 이건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누가 커야 돼? B가 더 크죠. 전기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B가 C보다 큽니다. 자명합니다. 넘어갑니다. 8485 21번. 21번 8485에 21번 가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꼬맹아, 아까 써줬죠?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그치? 네, 근데 꼬맹아, 직류가 뭐야? 직류의 반대말은 뭔데? 교류. 직류는 뭐고 교류는 뭐야? 그쵸. 직류는 전기 회로도처럼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바뀌어. 전류의 방향이 절대 안 바뀌어. 이게 직류야.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방향은 바뀌어. 1초에 몇 번? 아니거든요. 1초에 무려 60번 바뀌어요. 와, 60번 바뀌어. 진동수가 60이야. 60이야. 그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교류전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전동기는 직류 전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류 전동기예요. 자,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정류자가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니? 정류자 역할 뭐게? 너네 이거 틀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이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안 배워? 1학기 내용이잖아. 학교에서 정류장 안 가르쳐줬어요. 정류장 안 가르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가르쳐주셨는데. 야, 너네 여기 물리 원으로 왔으면 적어도 중등 내용 끝내본 애들이잖아. 무슨 회전하는 방향. 실제로요, 여러분들 전동기 이렇게 그리죠. 전동기 이렇게 그리죠. 네.
5점. 여기가 마이너스로 고정시킨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으로 고정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날개가 받는 힘 방향은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 이렇게 흘러. 맞아? 여기를 AB라고 할게. 자 전류 방향 여기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은 N극에서 S극 방향. 그랬을 때 힘은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이야. 그러면 얘는 언제나 칠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납득했냐? 네. 얘는요? 얘는요? 이걸 또 해본다더네. 반대로. 이걸 해볼 이유가 없죠. 어차피 장장 방향 똑같은데 전류 방향만 거꾸로죠. 그럼 힘 방향 거꾸로죠. 나오는 그러니 얘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인 거죠. 자명해. 자, 근데 보면 여기 AB야. AB에 항상 칠판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밖에 안 받아. 근데 얘를 돌려봐. 맞지? AB 여기 있지. 칠판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또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알겠어? AB는 언제나 칠판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해.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해. 알겠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는 반바퀴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거 이런 전동기를 쓰고 싶니? 안 쓰고 싶죠.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AB가 왼쪽에 있을 땐 칠판 안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야 되고 AB가 오른쪽으로 오면 칠판 바깥으로 나오려는 힘을 받아야 돼요. 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전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반바퀴마다. 이해해? 그걸 반바퀴마다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고정시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반달 모양의 이렇게 만들어진 쇳덩어리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어 요 쇳덩어리에 닿는 아이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에 마이너스를 걸어서 여기에 닿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AB 날개는 여기에 닿았으면 플러스지만 반바퀴 돌면 여기 닿지 마이너스로 바뀌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180도 돌 때마다 정반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얘가 정류자야. 얘가 없으면 전동기는 한 방향으로 못 돌아. 알겠어? 갔다리 왔다리 한다. 알겠니? 그래서 정류자는요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한 방향으로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전동기는 여기에 쓰는 게 맞대요. 그죠? 네, 디귿.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교적 싸다. 구조가 복잡하면 가격은 비싸야 될 텐데, 그죠? 이런 건 안 배웠는데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대요. 자, 85페이지의 질문 없는 거 넘겨. 마지막이다. 80명. 86은 괜찮아? 발광 다이오드 같은 거는 섞어서 모르는 어?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도 이런 건좀 발광 다이오드 형광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거 맨 뒤에 있는 반도체 설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다 버리고 그럼 된 거야. 할만해.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시험지. 아이씨, 빨리 한 김에 해버려. 그러면 10분만 끌었다 할까? 네. 효진아, 너는 싸서 이제 내려가. 10분만 끌자. 네. 이 썩을 놈들이. 왜? 아, 배고파. 조금 이상하게 하거든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은 되니?